빠르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화제도 소화하는 핫한 여자들입니다. 김수진 아나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네, 봤죠. 안 그래도 이 출근길에 또 공장에 불이 났다는 기사를 보고 요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참 큰일이다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통계를 찾아보니까 소방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6천 건이요? 네, 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또한 2018년 상반기 동안만도 3천 건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또 겨울철이라서 이 화재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재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요, 부주의로 인한 발화가 52%로 가장 높아요. 맞아요. 네. 저는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무려 69명의 사상자를 냈었죠. 네. 아마 이 제천 화재 참사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상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죠. 밀양시 요양병원에서도 연이어서 큰 화재가 났었죠. 많은 약자들이 입원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는 설비조차 안 되어 있어서 이 한국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벌써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공장 화재와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대란을 일으켰죠. KT 아현지사도 스프링클러 없이 소화기 한 대만 배치되어 있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과거 발생한 화재 사고들을 되짚어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 번 번지기 시작한 불씨는 걷잡을 수가 없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만약 불이 났다 하면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화재 감지기 혹은 화재 경보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불이 난 걸 알아야지 도망을 가든 또는 신고를 하든 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화재 경보기 상태는 현재 괜찮은 걸까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과자값에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자값이라뇨?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 경보기는요, 단돈 2,000원에서 3,000원 상당의 저가형 감지기이기 때문이죠. 아니 2, 3천 원은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요. 네, 실제로 국내 화재 경보기는요, 실제 화재가 아닌 유사한 요인을 화재로 인식하는 비화재보나 오작동 등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경보 시설 자체를 꺼놓는 위험 경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소방시설 오작동 처리 건수를 보면요,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화재 경보기 안에 건전지조차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 안전점검반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저가형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제보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화재 경보기 작동도 이런 상황인데 현재 소방방재 시스템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답 과부하가 문제인데요. 응답할 119 인원은 물론 이 통신망의 대기회선 수에도 한계가 있고요. 사고 발생 이 상황과 또 위치 등등 이 내용을 전달받는 동안 실제 화재가 확산될 확률은 증가되겠죠. 네,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화재 사고는 시간이 생명인데 그렇다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공유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응급 상황과 이 범죄 발생 시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화재 발생 시에도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데 1분 1초가 시급한 이 상황에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선진화된 인공지능형 화재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안전불감도 진짜 문제인데요.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미리 아시고 꾸준한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지능형 재난방지 시스템을 개발하신 영웅이 계십니다. 와, 그 대단한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파인파이어의 이현덕 대표님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들어보셨나요? 그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저도 신상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그 신상품 맞나요? 그런데요. 그 신상품이 아니고요. 18년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브랜드협회와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품질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총 280여 개 신청 기업 및 기관의 치열한 경합이 있었는데요.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각 분야별로 우수 제품 및 기술이 최종 선정되면 시행되는 시상입니다. 바로 그 대상에서요, 파인파이어가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지능형 재난방지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이 대상까지 네. 진짜 IT 강국답네요, 정말. 네, 맞아요. 네, IT 강국으로서 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또 한 번 이 파인파이어가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자랑스럽게 이 한복으로 아. 맞춰 입고 온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이현덕 대표님께서는 일본에서 먼저 일본 STI 한국 법인을 설립하셨고요. 그 이듬해 한국 STI 지사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양도받으면서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요? 네.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던 거죠?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램 저작권 내용은 일본항 EFT 포스형 게이트웨이 서버 개발 및 구축에 관한 것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요? 네, 또 있습니다. 통신기술 특허로 단말기 어댑터, 단말 어댑터, 컴퓨터 독출 가능 기록 매체 및 단말 어댑터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네요. 네. 훅 넘어가시겠어요. 저희 지금 화재 감지기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웬 통신 기술일까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왜 통신기술에 몰두하셨을까 싶었거든요. 통신기술 특허받은 어댑터가요, 지능형 화재 감지기나 통신 콘솔에 탑재되어 누군가가 불났다고 전화하지 않아도요, 인근 소방서에 연락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그럼 통신 콘솔은 또 뭔가요? 수진 씨 진정하시고 저도 지금 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이 감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인파이어와 이현덕 대표님 이야기 마저 들어볼까요? 네, 또 2013년에 주식회사 두얼과 함께 파인파이어를 설립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어서 2014년에는 파인파이어의 자랑이죠. 지능형 화재 감지 경보기를 개발해내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네, 그리고 2015년에는 이 지하철용 화재 감지기로도 쓰이면서요. 현재까지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할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와. 지능형 화재 감지 경보기, 이것은 디자인, 발명, 특허 등록부터 KC 인증에서 KFI 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 진짜 이현덕 대표님 기술상까지 받으실만 하죠? 네, 우선 이 KC와 KFI 인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닌 건가요? 이 KC 인증은요, 일단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또 부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KFI는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소방기기에 대한 국가공인 검정기관입니다.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의 위탁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C와 KFI 인증을 받았다 하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네, 수진 씨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새 분야를 막론하고요. 융복합 하는데요. 파인파이어 이 지능형 화재 감지 경보기야말로 융복합형 미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발명된 지능형 화재 감지 경보기라니 대표님께서 어떻게 발명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최보미 아나운서와 함께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화재 감지기 분야에서는 박사 중에 박사이신데요. 이현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제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감지기에 이제 이 케이스도 저희는 좀 다른 걸 썼어요, 재질을. 어떤 재질인가요? 이거는 포리카본이라 그래서 포리카본이요? 예,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다른? 이거는 금속이 섞여 있는 금속. 예, 그래서 이거는 220도까지 안 녹아요. 그 화재 시에도 얘가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감지기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죠. 예. 네. 얘는 안 녹습니다. 라이터로 지져도 그물만 가지 불은 안 붙어요. 아. 녹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서미스타라 그러는데 네. 온도계하고 똑같은 재질을 씁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예. 온도계가 똑같습니다, 이게. 네, 네. 네. 이 안에는 이제 좀 조금씩 안 보이는데 암실이라 그래서 네. 그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를 그러니까 센싱하는 센서가 있고 네. 가스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뭐 LNG, LPG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하는지는 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연기 감지기는 있고 열 감지기가 있고 그래요. 아,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아, 그럼 예. 가스는 없는 건가요? 가스는 이제 그 가스공사가 하는 거는 LPG나 LNG. 아까 말씀드린 그 일산화탄소는 없어요. 아, 그럼 화재가 났을 때는. 네, 근데 요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예. 있잖아요. 그 강원도에서 애들이 죽은 것도 일산화탄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들 안 무서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면은 이제 그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스위치만 딱 누르면 보일러가 켜지잖아요. 네. 네, 네. 저게 안 켜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안 켜지는 건가요? 발화가 안 된 거죠. 가스하고 불이 안 붙었을 때. 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스나 아니면 조금씩 탔던 그런 그 내용 중에 뭐가 생기냐면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아. 그러면 그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위험하겠네요. 해마다 돌아가시는 사실 많이. 아, 근데 겨울철에도. 예. 그러니까 초여름이라든지 네. 습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보일러를 켜본다는. 그다음에 맞습니다. 철겨울에 또 근데 한 번 메인터넌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몇 년씩 쓰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가끔은 사망사고가 나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또 연탄 쓰는 분도 알 때 있으니까 네. CO가스에 대한 것도 달았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LED가 있어갖고요. 아. 감지하게 되면 깜빡깜빡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불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예. 시스템들이에요. 정말 스마트한 기계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다른 쪽에 있는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네.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이제 불꽃만 감지하는 겁니다. 아, 불꽃만. 불꽃. 네. 아, 좀 다르네요, 정말. 예. 오. 그러니까 불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외선 아니면 적외선이 발생을 해요. 아, 물건이 타면은. 네. 근데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빨라요. 아, 자외선은 0.3초 정도면 인지를 합니다. 아, 네. 예. 3초. 예,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때 그 사스가 유행했을 네네. 때 네. 공항 같은 데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비추는. 온도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그 자외선인데 이거는 그 자외선을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지가 빨라요. 음, 그러니까는 라이터도 못 켜요. 아, 키면 굉장히 예민한. 예, 키면 울어버린다. 기계네요. 예.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거, 감지기라고 하는 거는 뭐 감지하면 뭐 하겠어요. 감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려고 네, 하는 게 감지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지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IoT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화재 감지 경보기는 고유 아이디를 통해 화재 위치까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열, 연기, 가스까지 감지해서 경보, 119 소방센터 통보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와 초기 진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주자에게도 화재 사고 발생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보되는데요. LED 효과로 청각 장애인도 화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전을 위한 별도의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무선 직비 통신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보안 알고리즘 기술로 데이터 보안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화재 감지기 혹은 화재 경보기와의 차별성,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알림도 오고 주소값으로 바로 119 신고도 들어가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감지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불이 났는지, 네. 예, 그 복도에서 불이 났는지, 예, 그런 것도 미리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까지 알 수 예, 있네요. 예. 그리고 일반 주택이 아닌 큰 건물인 경우는 도둑이나 주소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을 대피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주소가 예. 그런 불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만약에 현장에서 출동을 하고 그 소방대원이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방서에서 있는 그런 다른 직원이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만약에 어디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준비해갖고 와 나갈 텐데 우리 감지기가 만약에 보급이 되면은 네. 그 건물에 대한 지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연동을 시켜서 지도 데이터. 예, 그다음에 건물의 그 데이터까지 네. 연동을 시키면 소방관들이 어디서부터 진입을 할지 지금 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건물 밖에서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원격은 아닌데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안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당장 집에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요. 이쯤 되니까 이 기술을 개발하신 대표님의 인생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네. 중학교까지 마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왔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한국 기업에서도 한 2년 근무를 했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통신 모뎀을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일본에 수출을 한 사업을 한 22년 했습니다. 통신 사업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인터넷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지만 아직 속도가 굉장히 64K라고요. 얼마 안 되는 지금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이때부터 네. 예, 통신 쪽에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파인파이어의 이 감지기는 어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에서부터 연구하셨다고 하는 그 통신과 보안 관련 쪽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2003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모뎀을 만들 때 또 일본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신용카드 체크기와 신용카드 이 망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네. 제가 한국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상장 기업이었던 카드 체크기를 제작하는 회사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안심클릭이라고요. 안심클릭 잘 알고 예, 있죠.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꼭 해야 되는 네, 서비스죠. 맞습니다. 예. 네. 그 회사도 제가 샀었어요. 오. 예,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던 그 회사의 보안 기술을 네. 제가 샀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제가 대표님께서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제품 개발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손을 대면 원래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 담배를 6개월이고 1년이고 끊어버립니다. 네. 예, 술도 안 먹고요. 그 단결력이 또 있으시고. 아니 해내야 되니까. 해내야 되니까. 예. 결과물을 내야 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왜냐면 마음은 급하죠. 제가 생각해낸 거는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세상에 내놔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너무 3일이고 4일이고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했더니 몸이 좀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투석을 받고 계시는군요. 네. 빨리 정말 쾌차하시기를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라고요.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저희 나라 이 소방법이나 아니면 소방 방제 시스템에 관해서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원래는 소방 자체가 없었어요, 법이. 네. 네, 71년도에 명동에 이제 대형가 호텔이
화재가 나면서 처음으로 참사가 일어났죠. 네, 아, 네. 네, 사람도 떨어져 뛰어내리고 뭐 안에서 불 다 죽고. 네. 예,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기준이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서방법을 갖고 와서 그대로 우리말로 고쳐서 그걸 제정을 시켰어요. 네. 예, 그리고 소방서나 이런 것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치안본부 안에 부서를 만들어서 일단 형태만 갖췄죠. 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로부터 이제 감지기라든지 화재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상당합니다. 또 상당. IT 강국이잖아요. 저희. 네, 근데 이제 접목을 잘하고 이거를 잘 꾸며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돼요. 꾸며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못 먹고 사니까 망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 안 맞다 보니까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파이오니아가 없어요. 아, 선구자가 없어요. 다들 카피 이렇게 돼 있고 왜 오동작이 나면 왜 오동작이 나는지에 대해서 또 답할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몸도 부셨다 그러지만 그때 도봉구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네. 소방서에 많이 가서 그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예방과에 있는 분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소방관들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실무에 관해서 많이 예, 들으셨을 것 예,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화재 상황이 어떤지 네. 실제 이렇게 뭐 통계국에 있는 숫자 봐도 모르기 때문에 네.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법을 따랐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건물은 지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만큼 흙이나 콘크리트나 돌은 없어요, 일본은. 네. 예. 일본에 있는 묘비는 다 한국 겁니다. 아, 한국에 있는 포천이라든지 천안에서 다 파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파도 다 돌이에요. 네. 얼마든지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본은 돌이 하는 수 없이 다 나무로 짓는데 지진도 심하기 때문에 그 못을 안 쓰는 공법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지 움직이니까. 지진 때문에 예, 움직여야 예, 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속조로 지으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무너지지 그렇죠. 않죠. 예, 경주에서 이제 지진이 없다가 지진이 생기니까 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진은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만든 소방법을 따라 했더니 온도는 60도, 연기는 15% 이렇게 일본 애들이 정한 거를 따라 했어요. 네. 그 환경이 다른데 저희가 일본을 따라 따라했으니까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집안에서 뭘 파더라도 연기가 15%가 되냐면 일본 사람들 사는 집은 작아요. 네. 네. 예, 우리나라는 다 집이 좀 커요. 맞아요. 원룸도 커요, 일본보다. 예,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감지기는 일본 감지기 썼다가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맞지 맞아. 않아요. 예.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앞섰다 해도 일본 사람들이 나는 화재의 원인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화재의 원인은 틀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감지기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 예. 그리고 집이야 아깝지만 네. 타버리면은 또 우리나라는 돌로 돼 있어서 그냥 벽지만 갈아 붙이면 새 집이에요. 맞아요. 네. 예. 남으면 타버리지만. 네. 예. 네, 그런 환경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맞는 감지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제 설치가 많이 되면은 네. 60도가 아니고 45도가 맞는 게 아니냐, 50도가 기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또 새로운 기준 생길 만한 데이터의 기본이 돼요. 그럼 선두부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생각하기에. 국내 최초답습니다. 네. 예.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파인파이어의 지능형 화재 감지 경보기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오작동도 많고 시스템 문제도 심각한데 파인파이어 화재 감지기만 있으면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골든타임 사수 문제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 가스 감지까지 가능해서요. 이 가스 누출 위험에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는 점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맞습니다. 올인원인 것 같네요. 이 파인파이어 화재 감지 경보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와, 0.5초 내에 자동으로 119 신고가 가능하다니 정말 IT 강국답게 정말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가서 이 최첨단 시스템을 직접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진 씨가 미리 궁금해했던 그 통신 콘솔 있잖아요. 바로 이 파인파이어의 소방 방제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신 콘솔의 LED 위치 식별 램프를 통해서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보기가 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감지와 더불어서 정보 수집부터 전달까지 모두 자동화된 이 시스템 덕분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수한 제품입니다. 요즘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쳐서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화재가 나면 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앞으로 파인파이어만 있으면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초기 진압까지 아주 속전속결일 수 있겠네요. 게다가요, 이 통신 콘솔은 일반 가정에서도요, 손쉽게 설치해서 전용 수신기나 속보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향후 출입문, 냉난방기, TV 등 모든 가전제품까지 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콘솔이 갖고 있는 주소값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전달하는데 이 주소값 때문에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보안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파인파이어는 일본에서 이미 통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도 권장하는 아주 강력한 보안 알고리즘 기술로 해킹 등 통신 구간 간 발생할 수 있는 이 어떠한 공격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가 포착된 화재 발생 상황을 통신 콘솔에 전달하면요, 즉시 암호화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하고 여기서 암호화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거주자와 119,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디도스 공격에도 끄떡없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라이프라인인 화재 자동 탐지 장비에 IoT를 접목하려면 화재 신호가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시 전원에 유무선 겸용이어야 하는데요. 파인파이어 제품은 유무선 겸용에 감지기와 통신 콘솔 모두 정전이나 배터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에서 라이프라인 자격이 충분한 제품입니다. 아니, 정전에도 작동을 한다고요? 네, 내장된 리튬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4시간 구동이 가능하고 또 배터리 잔량 및 교체 시기도 스마트폰 어플 알림으로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방금 수진 씨가 이 스마트폰 어플을 얘기하셨잖아요. 파인파이어 화재 감지기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진짜 해도 끝이 없는데요? 오늘 밤 새야겠어요. 그러게요. 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요, 거주자가 언제 어디서든 직접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재 감지 시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알림 화면으로 이 통보가 되는 것은 물론 화재가 감지되지 않았을 때에도 공간의 온도와 이 가스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인파이어 제품은 기존 감지기와는 달리 국내 최초로 열이나 연기뿐만 아니라 가스까지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요, 화재 발생 시에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스 정말 위험하죠. 네. 여러분, 사실 이 화재는 불과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나 연기보다 화재에 함께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도 강릉 펜션 사고로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교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일산화탄소는 이 무색 무취다 보니까 정말 이 센서가 감지해주지 않으면요, 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더욱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산화탄소는 화재 발생 시는 물론 화재 외에도 강릉 펜션 사고 때처럼 보일러나 난방기구 등으로부터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파인파이어의 화재 감지기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비롯해서 LPG, LNG 등등 가스 누출에도 대처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아, 네. 한마디로 파인파이어의 화재 감지기는 감지기의 상태와 진단, 환경 보정 기능, 개별 감도 설정 등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국내 최초 IoT 기반의 인공지능형으로서 감지기 자체의 이상 상태 점검에서부터 환경 설정까지 가능하도록 고안된 최첨단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렇게 제품이 훌륭한데 이미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겠죠? 네, 저희가 초반에 얘기 나눴던 걸 생각하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이 시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파인파이어 설치 사업 및 영업 실황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네요. 얼른 알려주세요. 네, 수진 씨,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에게 친근한 전통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김수진 아나운서는 전통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맛집들이요. 추우니까 좋네요. 이렇게 호호 불면서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호떡이나 떡볶이나 아이고, 수진 씨, 네. 침 흘리지 마시고요. 침을 윤현유 아나운서는요? 저는 일단 토끼 같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일단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하면 아무래도 간식, 장난감, 밑반찬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상점 사장님도 떠오르고 파이어도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최보미 아나운서 갑자기 지금 파인파이어랑 전통시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요즘 이 상점, 건물 화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점 주인분들이 열심히 일구신 가게가 하루아침에 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건조하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특성상 소방방재 시설이 미흡한데 현재 시범 설치가 진행 중인 IoT 화재 감지 시스템도 기존의 일반 단독형 감지기를 임의로 개조한 모델이라서 자동 화재 탐지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안내방송 등의 화재 대응 장비와 연동이 안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파인파이어의 화재 감지기가 현재 한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구역에 관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파인파이어를 설치하려면요, 영업점포의 50% 이상 신청한 곳이어야 됩니다. 아, 영업점포의 50% 이상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수진 씨, 정말 좋은 질문 했는데요.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비용은 개별 점포형과 오픈 점포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개별 점포와 공용 부분 비용을 합계해서 한 점포당 최대 80만 원까지 사업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저도 예리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아까 개별 점포형과 오픈 점포형으로 구분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각각 설치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와, 정말 두 분 정말 잘 들어주셨는데요. 칭찬합니다. 네. 네. 개별 점포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설치 내역은 개별 점포와 공용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개별 점포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고요. 공용 부분은 CCTV, 수신기, 속보 설비를 설치해 드립니다. 오픈 점포형은요, 개별 점포는 따로 없고요. 공용 부분이 있는데 유무선 감지기, CCTV, 수신기, 속보 설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치해야 되니까 혹시 지원한도요? 그렇죠. 역시 최보미 아나운서 센스가 만점입니다. 우선 국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개별 점포 및 공용 부분 비용을 합계해서 한 점포당 최대 80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중에 국비 70%, 그러니까 국비로 5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요. 그럼 알림시설 설치 입찰은 어디에서 하나요? 소규모 시장의 경우에는 신청 점포 수가 적어서 수의계약 발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경우 시장을 묶어서 입찰하는지 아니면 개별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재 알림 시설과 관련된 입찰은요,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화재 알림 시설 설치의 입찰엔 제품 개발 업체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에 별도의 계약이나 이 권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알림시설 설치할 때 시공업체의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인지 소방공사업인지 알고 싶은데요. 네, 공사 성격에 따라 시공업체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소방용품 설치는 소방시설 공사업체에서 설치하고요. 서버 및 CCTV 등은 정보통신 장비들은 정보통신 공사업체에서 설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개별 장치가 아닌 복합형 장비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복합 장비의 경우에는요, 각 기능에 맞게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KC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소방 실시 설계 용역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이 도면이나 배치도가 없는 전통 시장이 많아서요. 실효성 있는 장비 설비를 위해서는 실시 설계 용역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설치된 장비 개보수의 목적이 있거나 CCTV 등 일부 장비만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실시 설계 용역의 생략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LH공사 임대주택에도 한 호에 3개씩 대량 납품될 예정이고 올해부터 일반 아파트 및 건물에도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도 파인파이어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메트로에 800여 대가 공급돼서 지하철 2호선 신규 차량에 적용돼서 현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광주 지하철 2호선과 신림 경전철 등에도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재 예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는 중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파인파이어의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세간의 안타까움을 가중시켰던 목포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생각납니다. 두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깝게 붙어있던 점포 13곳으로 불이 번지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었었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날 화재 발생 약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들의 구조 특성상 피해가 가중된 거였죠. 자료화면 보실게요. 네, 사진 자료만 봐도 그때 아찔한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감지기만 제대로 작동됐다면, 화재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면, 소방서에 빠르게 알릴 수 있었다면 화재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고민으로 시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화재 진단, 신속한 통보 기능이 있는 파인파이어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파인파이어로 화재를 예방하세요.